자, 몇 번째 썰이죠? 9번째 썰이네요. 자, 9번째 썰 고민사연이고, 부인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부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보내면 무슨 기분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 나이대 분들이 다들 저 같은 고민을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단 보시는 분들께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서두로 조금 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37년을 살면서 어머니께서 자기 옷을 산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55년생이십니다. 현재 요구르트 아줌마를 하십니다. 지금 같은 지역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 중 나이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오후 6시에 집에 오십니다. 그렇다고 바로 쉬는 거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세요. 청소, 빨래 등등. 저도 제 딴에 방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 성이 안 차시는지 제 방 청소도 하십니다. 항상 우리 집은 어머니 덕분에 집에 귀가를 하면 힐링이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보지 않으세요. 요구르트 배달일 하시면서 자기 지역의 편의점 점주와 친해졌는지 폐기를 많이 가져오십니다.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음식들을 뜯어서 냄비, 프라이팬 등에 다시 조리하셔서 끼니를 때우십니다. 그렇다고 이 가족이 가난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먹는 그 음식들이 너무 싫어서 하루 3끼를 배달로 때우는 적도 허다합니다. 제 하루 술값이 어머니 일주일 식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을 보여주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용돈을 아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파도 병원 잘 안 가시면서 저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라고 성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 친누나가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딸 결혼 비용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만 누나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나가 돈이 있는데도 돈 보태주려고 평생 아끼고 모은 것들을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피 터지기 일하시며 두 남매를 홀로 키우시고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신 제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라지면 어떡할까요? 마마보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신 분인데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붙잡고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어머니께서 저랑 얘기할 때 그래도 곧 나 없으면 을 얘기하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제가 정색하고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하면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시면서 그런 말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물론 저는 나름 어머니에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대화도 많은 편이고요. 웃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주 전부터 사정이 생겨서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어디 아프시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워낙에 아들한테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하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용돈을 제가 많이 드려도 어머니가 돈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생활 하나하나에 저분을 그리워하고 제가 지금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후회하고 눈물을 흘릴 텐데 과연 일상생활은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제 삶이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인가요? 매일 술만 퍼먹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돌아가실 땐 아무런 느낌이 안 들던데요. 약간 부모님 전상서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 전사서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인님이? 아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 하면서 부인님은 왜 자꾸 폐인 같은 생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님이 너무 어머니한테 의존적인 것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보통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 그런 거야. 내가 어머니였으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어머니가 있지만 그런 생각 잘 안 가져요.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게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걱정이 되고 할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분이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37이면. 사실 뭐 미성년자일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막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가지잖아. 근데 다 크고 나면 사실 뭐 슬프게 하겠죠. 슬프게 하지만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은 잘 안 가져요. 왜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습관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누군가 돌아가시는 건 굉장히 슬픈 거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부인님 이상한 게 아니라 부모님 어머니께서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부인님이.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부인님 어머님이 55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68세입니다. 68세면 지병이 없는 한 아직 정정한 나이예요. 나이신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요? 솔직히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희 어머니 저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저 나이 때 어머님들 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의문이 들어. 왜 님한테 단둘이 있을 때, 나 없으면 잘 살 자신 있니?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나 곧 없으면. 잠깐만요. 내가 느끼는 건데, 혹시 부모님 종합검진 받아본 적 있어요? 종합검진. 위 내시경까지 해가지고 검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검진 결과를 부인님이, 아니, 생각해봐, 부인님. 이거, 저는 부인님 한번 부모님, 어머니 데리고 가가지고 나이 잡아서 한번 검진 받아봐야 돼. 아니면 검진 결과 같은 거 나왔을지도 몰라요. 뭔가 저 말이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병을 앓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건강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님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즘에 뭐 당장 죽을 나이도 아니기도 해요. 맞잖아요. 평소에 지병이 없으면 80이든 90이든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정정하신 분들 많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오래 사시는데. 예. 큰 지병 없으면 80은 그냥 갑니다. 요즘에는. 예. 요즘에 뭐 취순대도 뭐 한창이라고 하잖아요. 정정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솔직히 저런 말을 입버릇 좀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광기님 이해가 됩니까? 광기님은? 왜냐하면 저런 말을 하면 자식이 혹시나 뭐 언일 있나 싶어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해가지고 얘기를
안 꺼냈는데 자꾸 님한테 자꾸 이걸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잖아,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님하고 있을 때마다 같이 사시잖아요. 같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님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어머니께서 님이 이제 사연자분한테 얘기 안 했으면 본인이 이 사연 나한테 안 보냈겠죠? 생각 안 했겠죠? 어디 나와 있지, 내용이? 봐봐요. 자꾸 어머니께서 저랑 얘기할 때, 그래도 곧 나왔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솔직히 말하면, 당장 건강하신 분이, 아프지 않은 분이 이런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꼭 저게 아니라도, 뭐, 재산 물려받은 사람 님밖에 없잖아, 부인님. 호적상에. 어. 모르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할까? 제 생각에 어디 아픈 데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 누가 되는 거니까. 뭔가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데, 님이 걱정할까봐 참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검진 무조건 받게 하세요. 부인님도 받으시고요. 저번에 받으라고 했죠. 예.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나이에 맞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님 같이 옆에 살면서 그거 모른다는 건 말이 돼요? 만약에 님 떨어져 살아서 도저히 뭐 닿을 수 없는 거리 있으면 모르겠어. 그동안 내내 같이 살았잖아. 이걸 몰랐다는 것도 부인님,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들 노릇 못한 거예요.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 태어나면서 쭉 같이 봤는데, 뭐 누나 없고, 같이 산지 꽤 됐는데, 어머니가 어떤 건강 상태, 어떤 건강 지tab하는지 모른다.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모른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면. 그냥 부모님 얘기 안 하니까 뭐 별일 없겠지. 얘기한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면 걱정할까 참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종합검진 제대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돈 들어서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종합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같은 거는, 암검진 위내시경 같은 건 추가 돈 줘야 되잖아요. 그 돈 아까워서, 아니 그 돈 아깝거나 아니면 건강문제반은 하루 일을 못 하거든요. 반나절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하루 일 못 할까봐, 공칠까봐 돈 나가니까 아까워서 안 받는 분도 있단 말이야. 병원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한번 기억해보세요, 부인님. 부모님이 가장 최근에 종합검진 받은 적이 언젠지. 아니, 검사 결과 내가 본 적이 있는지. 부인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뜨이죠, 지금.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몰랐네요. 부인이 몰랐네요. 이건 아들로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부인님. 아무리 님이 바쁘고 뭐 개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어머님을 님이 생각했지만 님은 어머니 생각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나쁘기만 하면. 누가 건강 상태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이를 훨씬 많이 드신 어머니 건강 상태가 더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봐야 돼요.
바라보라고 해야 됩니다. 님이 같이 가야 돼요. 어머니가 고집 피우시면 님이 강제로 날짜 받아놨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님이 너무 어머니한테 많이 기댔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는 이미 알게 모르게 어머니한테 너무 좀 습관적으로 많이 기대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이면 기댈 나이 지났잖아. 부모는 솔직히 어머니 일 안 해도 되고 우리 자식이 어머니 챙겨야 되는 나이잖아. 아직까지 어머니가 내 방 청소하고 뭐 밥 챙겨주고 예.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집에 곳곳에 님 어머니 흔적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이걸 너무 오랫동안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님을 좀 이제 어머니한테 뭔가 내가 좀 의존하고 받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해도 아니면 님이 나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가 살면서 한 번씩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보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님이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받으면 본인도 홀로서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님이 어머니 없는 세상은 상상한 적 없다. 그러면 님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 성숙하지 않은 거야. 나이가 들면 뭐 돌아가시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뭐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만큼 뭐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뭐 가족이 사람이 죽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뭐 건강히 사시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뭐 잡을 수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부인님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서 뭔가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부모님한테 뭐 막 다 챙겨받고 다 잔소리 듣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부모님 없이도 그냥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나 관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본인이 깨우쳐야 돼.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나가 산다거나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좀 그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관계님도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부모님 품 떠나가지고 간다는 게 너무나 두려워. 네. 내 혼자 잘할 수 있을까? 내 혼자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살다 보면 별로 부모님 생각 안 나잖아. 관계님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습관화되고 돈 좀 벌고 내 생활을 갖춰주게 되면 이 생활 오히려 더 편해. 부모님 그냥 뭐 연락만 들으면 되지. 굳이 내가 뭐 부모님하고 다시 본다고 해서 막 다시 막 행복해지고 막 좋고 그런 마음 잘 안 생기잖아요. 관계님.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막 그 당시에는 슬플 수 있지만 그게 막 오랫동안 막 내 삶을 막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열심히 사셨구나. 왜냐하면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아무리 뭐 가족 간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인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돼. 어느 정도 영향 갈 수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을 뭔가 휘가 버리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 중요하죠. 어머니와 애틋한 져서 중요하죠.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란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는
님은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옆에 있었던 평생 같이 있었던 부모님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내가 캐치하지 못한 거잖아. 제가 얘기하니까 종합검진 얘기하잖아요. 집에 발송이 되는데 종합검진 받으면 여러분 우체통 발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체부터 확인했으면 있을 분 엄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한다고 모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알리면 훨씬 더 알리할 수 있고, 그리고 검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님이 뭐 피곤하고 게으르고 하면서 등한시한 거잖아. 예. 그리고 있잖아요. 부모님 아무리 고집이 세도 있잖아요. 저런 건 말려야 돼. 니 못 말릴 것 같으면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 주변 가족 구성원들은 살뜰히 살피면 정작 본인은 살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어머니한테 좀 관심 가져요. 관심 가지고 너무 어머니한테 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내가 애처럼 어린가 부리고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고 내 부인도 부인님 인생이 있어. 또 살면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일이 충돌이 돼도 그게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를 막 이렇게 쥐고 당기고 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그 어머니께서 왜 님한테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건강관리 잘하면 충분히 정정한 나이인데. 예. 왜 저런 얘기를 넌저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어머니 건강 상태 딱 보시고요. 병 있으면 치료받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폐기 같은 음식 내가 봤을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도 먹으면 탈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 폐기 먹으면 다 탈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님 일은 님 스스로 해요. 님 할 일은 님이 스스로 하시고, 사실 독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독립하는 게. 예. 독립해서 어머니의 어떤 손을 안 뻗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한 번씩 이제 집에 찾아뵙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없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뭐 가족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슬프긴 하겠지만 흔적이 있겠지만 다 살아갑니다. 다 살아가요. 그 당시 힘들 수 있겠지만 다 극복하면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광인이 안 그렇습니까? 뭐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또 잊혀지고 상처 아으면서 하루하루 이제 또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태까지 그래왔잖아요. 여태까지 다 그래왔잖아.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휘둘리면 안 돼. 부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건강 잘 살피시고. 건강 신경 쓰게 건강 좀 신경 많이 쓰게 하고. 본인도 이제 어머니한테 돈 많이 받지 말고. 건강하게 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